반갑습니다. 엄마 일에 엄마 일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여기는 맘워크고요. 저는 라이프 코치 진주. 네, 라이프 살롱 진아. 네, 엄마의 연구소 병명무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에피소드 4개에서 5개 정도를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어요. 또 저희의 일하는 형태를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매주 만나서 막 저렇게 녹화하고 편집하나,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도, 언제, 그리고 저희 각자 하는 메인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어떻게 하세요?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 받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래요, 맞아요. 되게 엄청난 일이라던데 어떻게 하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분들. 그건 언제예요? 네. 언제 그거까지 해요? 막 약간. 근데 저희가 3명이다 보니까 각자 이제 롤을 좀 정해서 또 각자 강점의 베이스대로 이제 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협업의 중요성, 또 협업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1인으로 또 엄마 혼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외롭기도 하고 좀 막힐 때도 많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말 마음에 맞는 동지가 있다는 게, 동지? 마음에 맞는 파트너가 있다는 게 굉장히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저도 또 어제 미팅하고 오늘 함께 하면서 생각이 또 다시 드네요. 에피소드 16까지는 수익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벌 것인가, 이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좀 유료화로 시프트가 됐고 고객의 가치를 주면서 나도 좀 성장하고 브랜딩을 해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DM을 보내주시거나, 모험가님은 공개 한번 하셨어요. 진아님도 공개하셨죠, 강의에서. 작년에 엄마의 연구소에서 집에서 일하는 엄마들 이제 강의 시리즈로 할 때 모험가님은 공개하셨습니다. 업데이트 됐습니다. 얼마 네, 전에 거기서 라이브 방송에서 업데이트를. 얘기했어요. 그러셨군요. 못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많이 수익이, 팔았습니다. 네, 와. 커뮤니티 비즈니스도 굉장히 점차적으로 이제 수익화해서 돈을 받고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같이 하고 계시는 이제 그 F&B 사업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신 걸로. 진아님과 저도 3년 전, 4년 전의 성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굉장히라면 뭐하지만, 하여튼 몇 그때에 배 성장 비해서는, 아니에요? 몇 배 성장? 그럼요. 시간당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에 비해서 계속 오르고 또 오를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사실 이 수익화와 비즈니스의 관점과 좀 브랜딩이라는 건 조금 더 가치 중심이고 의미 중심이고 뭔가 지속 가능하고 고객에게 인식되는 약간 그런 관점이 있을 건데, 브랜딩의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좀 내가 좋아하는 일, 자기다운 일, 나에게도 네. 고객에게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발견하고 발굴한 것을 표현하는 것. 네. 표현의 도구는 말과 글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브랜딩을 위한 SNS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글쓰기, SNS 글쓰기. 일단 글쓰기라는 단어를 딱 접하면 왠지 막 작가처럼 잘 쓴다라는 느낌 있는데, 네. 그런 거 빼고 그냥 나를 그럼요. 표현하는 하나예요. 텍스트로 나를 표현하는 방법들, 표현하는 그런 글쓰기. 맞아요. 표현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은 우리 청취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근데 글쓰기 하면 왜 자꾸 되게 작가처럼 장문을 막 해야 될 거, 잘 써야 될 것 같아. 원고지에다가. 예,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 말씀해 주시는데 문득 들었던 생각이고요. 네, 그렇네요. 브랜딩을 위한 글쓰기? 그런 게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저보다 두 분이 훨씬 더 잘하고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모험가님이 저기. 제일 필력이 아니, 좋으신. 그리고 저희 셋이 블로그에도 근데 계속. 이러지 맙시다. 저희 셋이 들으시는 분들이 전 두 분 다들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리고 있어서. 블로그에도 명랑몽님 계속 제일 이렇게 글 많이 약간 쓰시고. 영감 노트 어. 같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나 하시잖아요. 요새 자존감이 막 떨어졌어. 블로그들 뭐든. 저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은. 정말. 네. 네, 맞아요.
또 성장통을 겪으면서 또 한 단계 나아가고 이제 그런 건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글쓰기 대신에 기록이란 표현을 썼어요. 저희가 맞아요. 초반부에는 네네. 어떻게 저희가 잡을 좀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여정에서 자기 발견과 자기 성찰적인 관점에서는 같은 SNS라는 도구를 쓰지만 그때는 저희가 기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도 사실 저희 기록하고 뭐 일기도 쓰고 막 그쵸 그런 것도 쓰지만 그때의 기록과는 조금 더 브랜딩적인 조금 더 일을 위한 글쓰기와 믹스도 되고 또 성장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글쓰기 전략 대공개 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일하는 자아로서 네. 브랜더의 관점에서의 평소 글감은 좀 어떻게 길어 올리시는지, 그리고 글 쓸 때 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초점을 두는지,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하기는 해요. 진짜 이 기록에서 이제 브랜딩을 위한 글쓰기가 정말 바뀌었다는 거는 제가 요즘도 느끼고 더 연마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제가 알거든요. 저희도 뭐 이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직 저희 3년 뭐 한 4년 네, 네. 됐으니까 그 기록 단계에서 이제 조금 더 생산자와 이 브랜딩을 위한 글쓰기로 저는 이제 좀 이제 넘어가는 단계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를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도 이거를 그냥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뭔가 내가 줄 수 있는 정보와 접목을 해서 올릴 것인가? 그런 걸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냥 물론 제가 뭐 이곳에 갔고 이런 책을 읽었다라는 정도도 공유해도 충분히 가치가 주어지지만 그거 이상으로 뭔가 정보, 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이든지 뭔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거를 쓰려 해서 저도 며칠 전에도 유튜브 했던 촬영한 사진을 딱 찍으면서 이거만 올려고 저 유튜브 촬영했어요. 이런 롤 거보다는 만 거? 네, 그냥 저 롤 말고 지금 이렇게 사진 찍어요. 땡! 이게 아니고 그럼요. 너무 좋았어요. 그 뭔가 유튜브 할 때 팁 같은 것들? 네, 팁을 네. 들이자 물론 저도 뭐 엄청 뭐 구독자 많고 이런 게 아니지만 지금 그래서 제 팁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성장하는 몇만 구독자 이게 사람으로서의 아니니까 이렇게 신사임당 keep going 그 정도 단계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지열렬하게 이렇게 계속 가는 그냥 정말 킥고잉만 하는 사람으로 정말 짠하네요 지금. 아니야. 아니, 진아님이 지금 유튜브는 저희 셋 중에 제일 잘하고 저는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너무 keep going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런 걸 올리면서 그러면 약간 뭔가 가치를 주면서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마음가짐이 좀 쉬운지 요런 팁을 좀 드리자라는 걸로 한 몇 가지를 딱딱 끊어서 네. 이렇게 같이 하니까 그러고 하니까 저도 나중에 가서 보니까 흐뭇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사진만 올리지 않았고 그래도 뭔가 가치를 드렸고 댓글도 뭐라고 이렇게 그거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댓글을 보시고 이런 거를 보면 어쨌든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서도 북클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도 하는 동시에 또 네. 유튜브에 대한 팁도 드릴 수 있고 좀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또 이미지도 또 강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전에 비해 그런 마인드가 좀 시프트 됐다는 그래서 더 어려워지기도 했어요, 사실. 좀 더 뭔가, 네. 이 피드가 그냥 일상을 넘은 뭔가 조금 더 가치를 줬으면 하고 싶은 욕구와 또 맞닿아서. 그쵸. 그냥 솔직히 올려도 돼요. 그냥 올려도 되고 얼굴이 사람들이 예뻐서 이렇게는 괜찮아. 여기 그냥 어디서 올려도 샀어요. 되는데 제가 그러면은 뒤에 돌아가서 그때 요거 할 걸 요런 것 기분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거기에다가 요렇게 더 네. 했으면 좋았을 걸 요런 게 싫어서 네. 조금 인스타그램 올리고 뭐 블로그보다는 인스타그램에 저는 조금 더 글에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구나. 의외로 저는 블로그는 좀 약간 편하겠어요.
저는 블로그를 너무 음. 진지하게 쓰면 블로그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넘어왔으니까. 네. 블로그는 조금 편하게 쓰고 네. 편하게 막 저 일상 글도 막 쓰거든요. 막 그냥 막 그래요? 어디 카페 간 것도 쓰고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런 거 공유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좋아요. 진짜 되게 어디 간 거 막 공유하고 여기 이런 게 좋더라 막 이런 거 좋은데 그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에 제 개인 계정에 다 넣으면 너무 이제 이게 주제가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거를 또 하고 싶은 거는 모아서 블로그에다가 블로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그냥 빵 그냥 나 이런 것도 갖고 이런 것도 했고 하는 그런 포스팅을 하나 하고 이제 인스타그램은 조금 더 브랜딩과 내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글을 짧더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한번 글을 올릴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쓰고 싶은 글 다 쓰지도 못한 채 굉장히 긴,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에 조금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긴 글을 쓸 때도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는 좀 어떠세요? 두 분은 인스타그램이라는 나의 컨텐츠의 결과, 그리고 사실 이렇게 내가 굉장히 저는 예전 싸이도 이제 다시 우리 부활했던 것처럼 싸이 시절부터 굉장히 이 기록과 뭔가 나의 생활과 소통하고 뭔가 공유하고 이런 거 굉장히 사실 너무 재밌어 해요. 재밌어 하는데 이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와 이제 브랜딩의 관점에서 보면 저도 그렇게 에너지를 들이는 거 비해서는 숏폼 컨텐츠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구독자가 막 엄청 빨리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또 두 분은 어떤 관점으로 지금 하고 계세요? 요 얘기 넘어가고 글쓰기 좀 얘기를 할게요. 글쓰기를 지금 우리 해야 되는 갑자기 인스타그램. 아니 근데 네. 인스타그램에 글을 쓰고 있고 중요하니까. 글을 예, 예.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글을 쓰는 그거를 거에 반응에 어떻게 보면 또 척도기도 하니까, 그쵸? 아, 네. 구독자요? 구독자도 그렇고, 예, 드리는 어떤 좋아요? 시간이나 뭐 시간. 애정. 확실히 인스타그램은 뭐 블로그나 다른 채널에 비해서 드리는 시간은 적은 게 적죠. 맞고, 예, 예, 그냥 휙휙 올릴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음. 저는 뭘 하나 이렇게 좀 오래 걸려서 인스타도 사실 사진 뭐를 올리지? 사진 똑같은 사진이야. 똑같은 사진이지만 이게 더 좋을까 이게 더 좋을까? 근데 되게 막 진짜 빨리 하신 것 같은 느낌. 아, 그렇지 않아. 진짜 오래 걸려요. 그리고 여기를 인스타그램 아까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 이만큼 썼다가 이만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날리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에센스만 이렇게 남겨요. 남기고. 예. 그런데도 네. 길지만 어쨌거나 그 사실은 한 두세 배 있었다는 거. 음. 전 인스타에 하루에 하나 정도 글 올리는데 많이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오래 걸리기 때문이에요. 저 너무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스토리도 오래 걸려. 스토리도 어제 진짜 저 북클럽 했던 거 사진을 올리면서 1시간 걸렸어요. 그런 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어제는 되게 근데 그랬어.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중간에는. 블로그도 아니고. 맞아. 했어? 아니 맞아. 저도 편집하느라, 그래요. 사진 편집하느라 그런 거였나? 아니요 글이에요. 사진은 오히려 글이, 사진은 글을. 이제 저는 그런 거는 이제 물론 뚝딱뚝딱 하는 게 있어서 네. 펜 봐가지고 탁탁탁 하고 해서 그리고 사진 예쁜 거 하는 거는 이렇게 미리 프리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면서 요게 더 어울리지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서 네네네. 빨리 그러는데 글이 아. 그래서 이 글을 내가 어떤 시점으로 쓰느냐에 따라 글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 제가 어쩔 때 일기가 되기도 하고 막 어쩔 때는. 일이 될 수 있고 북클럽을 이렇게 많이 왔어요. 저 이렇게 했어요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입장에서 운영자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네. 맞아.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요런 걸 하려고 하면 이게 완전 내용이 완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브랜딩도 완전 영상 좋네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느라 1시간 동안 제가 쓰고 지우고 아까 말씀하신 멍멍멍 이렇게 썼다가 지우자. 저도 이 정도였는데 자르고 잘라서 한 3단락으로 그것도 나눠서 했는데 그거를 쓰고 나서 오늘 아침에 봤는데 그래도 조금 만족스러웠어요. 헛소리는 안 썼다. 한복 입은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궁금해서 더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데. 헛소리는 안 썼구나 해서 조금 근데 1시간은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근데 그만큼
저도 짧게 진짜 뭐 그냥 금방금방 진짜 뭐 이렇게 10분에 올리는 게 있고 저도 1시간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정작 내용이 길고 내용이 엄청 막 풍부하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포인트로 딜리버리 했을 때 좀 이게 의미 있게 맞아. 다가갈까라는 그 고민의 시간이 되게 긴 맞아요. 거죠. 예. 저도 가끔 이게 우리가 항상 나눠드리지만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아 성찰도 해야 되고 그런 글도 가끔은 사실은 이제 뭐 맞아요. 일기처럼 중요하고 그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스타에 모여있다 보니 다중이? 다중이가 약간 있는. 네. 하지만 그 다중이에 저는 그런 분 글도 많이 팔로우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내적으로 생각한 그 생각 속에서 아, 이런 고민하시는구나. 이런 발견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사회적으로는 또 더 막 많이 디벨롭되고 인기 많고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인기 많음 속에는 이런 고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서 이분을 더 깊이 아는 가끔은 일기장 훔쳐보면 진짜 우리가 보이는 그 페르소나 안에 진짜 리얼 그 사람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좀 너무 사적인 이야기 아닌 이상은 예. 그죠. 그것도 어. 가치니까. 그럼 내가 발견한 어떤 그런 성찰적인 것도 저는 충분히 인스피레이션이 되고, 우리 그런 책도 많잖아요. 이런 거 저 보는 거, 르코르비지의 사여 막 이런 것도 자기 그냥 날 것의 생각들, 의식의 흐름대로 쓴 글들이 정말 이분들의 사유의 과정이고, 그냥 그게, 뭐 좀 자본주의화 하자면 그냥 브랜딩으로 이 사람의 이제 브랜딩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매력적인 게 다양한 책이나 채널, 뭐 그림, 작품으로 표현이 된 거니까. 그럼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완전히 브랜딩을 위한 글쓰기죠. 왜냐하면 나의 생각을 쓰고 이 네, 사람이라는 브랜드, 우리가 만든 브랜드 사람이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에 두 분은 이미 그런 걸 되게 많이 쓰셔서 저도 되게 잘 읽고 있어요. 공감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글쓰기 얘기하다가 사실 막 글을 잘 쓰는 어떤 뭐 막 잘 보이게 하는 가독성을 높이고 필력을 높이는 그런 전략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도 너무 필요하고 저는 필요에 따라서 배우기도 하고 책도 관련된 책도 많이 읽기는 해요. 디벨롭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고민을 했다. 화가 나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그 만족스러운 글을 쓰셨고 그 네. 과정 속에서 또 러닝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모험가님은 어떠세요? 그 SNS 글쓰기란 나에게 무엇인가? 또 SNS 글쓰기 하면서 분명히 저는 진짜 이거는 우리 셋뿐만 아니라 글쓰기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 대작을 쓰는 무라카미 하루키 이런 거 생각하면 항상 작가지지만 그냥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표현의 도구로 글을 쓰면서 성장한 그 값은 무료로, 그쵸? 무료로 성장한 그 값은 다 너무 동의하지 않으세요, 정말? 나를 성장시킨 도구로서의 글쓰기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는. SNS에 올리는 글 같은 경우는 약간 성장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약간 내 일에 도움이 되는 네. 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블로그도 SNS도 사실 최종의 목적은 일이었거든요. 일에 도움을 네. 받고 싶다라는 목적이었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일상글을 저도 일상을 계속 올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저와 다른 일상을 올리는 분들과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좀 음, 했었는데, 그게 약간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올리진 않지만 간간히 올리더라도 아이들 에피소드,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 속에서의 아이들의 에피소드인 음, 것이지 주인공이 항상 저인 거예요. 일하는 그쵸. 나. 네. 예, 아, 나, 중요해요. 예, 일하는 나. 뭐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남편 식당에 같이 갔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뭐 포켓몬빵 뜯어 먹고 식당에서 그거 한 이야기를 올렸는데, 그걸 음. 올릴 때도 애들이랑 뭐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가 아니라 그때가 그 다음 주 이제 쇼핑 라이브 준비하면서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예, 식당 가서 실제로 일하러 갔었어요. 신랑이 불렀어. 야, 그래도 식당에 한번 가서 사진 찍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전주에 이제 가가지고 그 라이브
위한 이제 영상 자료도 만들고 기타 등등의 사진을 위해서 갔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일상 같지만 그 글 안에는 일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SNS를 위한 글쓰기는 약간 좀 그냥 올리는 글쓰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이라는 가운데에 코어가 있고 거기에서 확장되는 글쓰기. 아까 진아님 말씀하신 내가 똑같은 그 원서 모임을 했어도 운영자로서 쓰는 것과 또 다른 관점으로 쓰는 것과 다른 글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는 일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인스타는 특히나 이게 내가 어떤 날은 일기를 쓰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일의 기록을 하는 것 저도 그래요. 같고 네. 이거 내가 잘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일기처럼 쓰는 날도 결국에는 일하는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면 일하는 내가 약간 이번 주에 지쳤어. 그래서 좀 쉬고 있어. 라는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일의 연장선이라 그냥 예, 이런 코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고 그걸 잊지 않아야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주변에 그러니까 본인 일을 홍보하고 싶어서 인스타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꾸 애들 사진이 올라와요. 애들 사진이 올라온다는 게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라 아닌데. 예,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엄마의 정체성이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아이가 이거 했어요. 뭐 상 받았어요. 좋아요가 끝인 거지. 아이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면 좀 신경 써가지고 좀 톤앤 매너라고 하잖아요. 톤앤 매너도 우리가 그에도 사실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진뿐 네. 아니라. 정말 너무나 사실 아이들과의 시간 아니면 내가 어떤 보고 느끼는 어떤 맛있었다 아니면 나 너무 좀 속상한 일 있었다도 그쵸, 너무나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맘워크 엄마의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 다른 아니면 사적인 계정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사적인 얘기나 좀 요렇게 아니면 좀 비중을 조금 줄인다든지 해서 맘워크 엄마의 어떻게 보면 일하는 정체성으로서의 인스타그램의 관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렇게 기록되는 게 나를 위해서도 결국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 거도 막 가끔씩 보고 그러거든요. 이때 이런 생각했구나, 요렇게 디벨롭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뭐 예술가는 아니지만 컨텐츠를 발굴하는 크리에이터나 또 그런 관점에서 아티스트의 관점이면 결국 정말 이 사각 프레임이 저는 쌓이면 포트폴리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모르는 사람 요즘에 우리 그냥 딱 골뱅이 인스타그램 주소 주기도 하잖아요. 들어와서 봐. 나 이런 사람이야. 나라는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보이고 싶고 보이려고 노력하는지가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공간이기 때문에 마음워크, 네, 일하는 엄마로서 일하는 나로서의 공간은 신경을 조금씩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시간 걸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요. 올리고 뭐 그런 거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건 애정이 있고 나의 일에 애정이 있고 나의 SNS에 애정이 있고 조금이라도 좀 의미 있게 다가가고 싶다는 또 그런 고민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글쓰기의 관점에서 그러면 좀 어떠세요? 저는 인스타그램 글쓰기,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운영이랑은 또 다른 거니까 인스타그램 글쓰기를 할 때, 쓰고 싶은 말이 저도 너무 많지만, 끊어서 이렇게 맥락적으로 이렇게 나눌 때도 있고, 약간의 저는 진지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유머 너무 중요하고, 재밌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좀 일적으로 진지하게 또 새벽에 글을 쓰면 이게 글이 항상 진지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끝에 잠깐 좀 유머 포인트를 섞는다거나 괄호에 약간의 유머 포인트를 섞는다거나 일하는 자와 리얼미가 약간 가끔 만나게끔 네, 그런 글쓰기도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킴포크에 뭐 초대받아서 간 것도 사실은 뭐 그냥 어디 초대받아서 간 거 이슈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킴포크라는 가치가 주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적인 관점 그리고 삶의 질문을 던지고 삶의 생활 방식, 사유의 방식을 제안하는 그런 컨텐츠의 관점에서 조금 쓰려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보여지는 것도 뭐 비싼 가구 그거지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브랜드, 또 하나의 브랜드를 만난 거죠. 그 브랜드를 만나면서 얻었던 인사이트, 그리고 요런 걸 하면서 내가 느낀 거, 요런 걸 좀 나도 좀 요즘 못하고 있으면 디벨롭 해야겠다. 그런 맥락에서 좀 딜리버리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블로그 글쓰기는 좀 어떠세요? 블로그 글쓰기, 그리고 브런치들 두 분이 안 하고 계시긴 한데, 사실은 글쓰기를 정말, 전문 작가처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 막 브런치에도 정말 연재글을 막 올리시고, 블로그에도 연재글 올리시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신데, 블로그 글쓰기는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사실 저 블로그 쓰기 요새 좀 방향을 잃은 상태라서 네, 잘 모르겠어요. 블로그 자체가 뭔가 나중에 내 일이 생기면 좀 도움을 받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시작한 건 맞는데 그 과정 자체는 저를 위한 과정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다가가는 과정들을 계속 기록하는 형태였어서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약간 좀 바꿔보려고 했더니 이게 이제 저한테 잘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맞아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요새는 조금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그럴 있는 때 분명 상태이긴 해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진짜 나인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인지, 네. 진정성이 있는 건지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냥 제가 했던 방법들이 제가 그냥 삶을 추구하는 방법이었어서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러니까 꾸려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걸 한 곳에 다 담으려고 하고 목적이 여러 개가 되면서 네. 이게 조금 흔들렸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요즘 조금 생각 정리한 거는 예전처럼 해야겠다였어요. 그게 진짜 네. 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인데 다른 것들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좀 힘들구나. 내가 원래 원하던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다시 해야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방식을 좀 다시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주제가 바뀌긴 하겠죠. 포맷은 같은데 주제가 바뀌긴 하고 아, 그러면은 내가 바라던 그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이제 아, 예를 들어 뭐 엄마의 연구소나 동천몰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 안에서 그게 다 돌아가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뿌얘진 거죠, 상태가. 네. 그래서 그거 다 걷어내고 다 따로따로 계정 만들어서 지금은 네. 브랜드 계정 블로그도 동천몰은 따로 뺐고 제 개인 블로그에 계속 그 홍보성글 올라가는 게 저 되게 싫었거든요. 내 걸 아, 팔고는 있지만 이게 너무 막 네네네. 세일즈하는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없이 그냥 물건이 계속 그냥 뭔가 네, 소비되는 그게 그런 느낌. 맞아요. 예, 음, 내가 사라지고 그냥 물건만 팔고 아무튼 그게 네. 되게 알 것 같아요.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나는 뭔가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음. 이미지가 안 올라가고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게 되게 싫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는 아예 블로그 자체를 따로 분리를 했고 네. 엄마의 연구소 같은 경우도 그건 계정 분리를 하긴 어렵지만 좀 다른 형태로 아까 관점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다른 관점으로 글을 풀어가야겠다.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그게 엄마 연구소에 뭔가 어떤 활동을 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커뮤니티를 운영해 이런 나가는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의 리더로서의 어떤 내가 관점들을, 그럼 이 커뮤니티를 이런 목적으로 뭐 여기까지 가져가고 싶으니까 이런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과거에 썼던 글의 패턴과 같거든요. 그렇게 네. 해서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써봐야겠다 맞아요. 생각을 하고 저는 있어요.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오히려 음, 저도 그렇게 운영하신 분의 생각이나 그런 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물론 음, 뭘 하시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지금은 어떤 생각으로 하실까 쉽지 네, 맞아요. 않은데 그런 거래서 정말 그 어떤 살아있는, 그쵸. 주제를 어떤 식으로 태클하느냐에 따라 전혀 홍보
같지 않은데 홍보가 될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런 고단수의 글이 네.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어. 연습과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계속 저는 맞아요. 제가 혼란스럽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제가 쓰고 싶은 글과 검색되는 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거야. 예전엔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것만 쭉 해서 블로그가 컸는데 지금은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막 계속 중구난방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네. 그냥 검색은 포기해야겠다. 네, 두 개 그런 다를 거 만족시키고 버릴 줄 아는 거 그게 정말 그거 중요한 것 진짜 같아요. 내가 네, 뭘 근데 좀 계속 중점적으로 그걸 못 가져갈지. 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검색해서 신규가 안 들어오면 블로그가 계속 이렇게 내려갈 의미가 수밖에 없죠.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음. 아까운 거예요. 이게 검색 안 되는 게.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지 내려놓을 건 않을까? 내려놓고. 네. 왜냐하면 그걸 다 신경 쓰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최근에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생각도 못한 글이 검색이 돼서 요새 검색량이 그래요? 쪼끔 과거에 비해 쪼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치. 그냥 내가 하는 걸 잘 하다가 가끔 그런 게 발생하면은 검색은 약간 덤으로 따라오는 거. 몸으로. 우리 이렇게 돈이랑 똑같은 것 같아. 돈을 쫓으려고 가면은 돈이 안 벌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돈이 따라온다. 또 네. 블로그도 내가 쓰고 싶은 거 잘 쓰다 보면은 뭔가 검색과 유입은 따라온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약간 근데 누구나 그런 거 아니고 단계별로 좀 달라요. 블로그를 키워야 하는 시점에서는 또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지금은 어느 어떻게 정도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에 조금 계신지가 어떻게 보면은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뿐만 맞아요. 아니라 이제 저희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나는 상관없어. 지금 좀 그냥 일로서 제품으로서 확장시키고 싶어. 물론 그런 의미에서 SNS를 키우고 싶어 하는 분들은 충분히 조금 더 이렇게 후킹이 되고 뭔가 조금 더 팔릴 만한 이 상품의 좀 가치 중심으로 알고리즘과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형의 지식 기반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걸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자산인 거, 제품인 거잖아요. 그걸 맞아요.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좀 더 생동감 있고 영감적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도 스스로 노력하는 그 과정들의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성찰이 될 수도 있고 했던 것들, 다녀왔던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영감의 어떤 글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것도 또 어떤 거는 조금 검색을 포기하고 요런 거는 때에 따라서 좀 더 키우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모험가님 저도 저 블로그를 잘 못하는데 저는 블로그를 조금 내려놨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취사 선택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 모험가님 항상 들어가면 방문자가 뭐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또 이렇게 많은 분도 중간중간 계속 고민을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는다는 끝도 없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브랜딩이란 계속 여정이니까 그 여정을 우리가 고객 여정도 이제 계속 설계를 하지만 나라는 사람의 이 브랜딩의 여정도 계속 잘 설계를 다듬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제가 글쓰기에 대한 니즈가 조금 많아서 그런지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디벨롭 하려는 노력을 계속 중간중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두 분은 좀 글쓰기를 위한 고민, 뭐 아니면 영감받은 책, 아니면 좀 잘하고 계신다 생각하는 어떤 분들 계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참 글쓰기에 꽂혀 있을 때는 글쓰기 책은 뭐 서점에 나와 있는 거 아니면 도서관에 있는 거 거의 다 읽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장르 가리지 않고 저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글쓰기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글쓰기는 약간 표현력을 더 잘 하고 싶었던 글쓰기였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똑같은 표현인데 나는 뭐 예를 들어 맛있었다, 좋았다가 네. 전부인데 작가들은 뭐 입에서 파도가 치고 막 그런 표현들이 그 있잖아요. 풀밭에 어떤 봄 기운의 봄내음이 막 코 안으로 막 들어오고 예, 막 맞아요. 이런. 그런 것들이 네. 되게 부러웠어요. 어떻게 똑같은 경험을 맞아.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해서 네. 그런 고민을 할
그때 이제 어. 글쓰기 지금 책을 좀 책까지 열심히 오시네. 읽었었고 예. 그렇게 해서 글쓰기 훈련을 좀 블로그 통해서 했었고 그 음. 이후에는 이제 약간 목적 네. 있는 글쓰기 그래서 그 아. 이후에는 저는 이제 마케팅적인 글쓰기 네. 계속 했었어야 되니까 그런 거 관련된 글쓰기 했었는데 어제 그 진주 코치님 말씀하셨던 뭐 스토리나 무기가 뭐죠? 무기가 되는 글쓰기. 예, 무기가 네. 되는 글쓰기 뭐 그런 네. 것들도 마케팅적으로 되게 좋았었고 지금 책상에 음. 있는 거는 마케터의 글쓰기 뭐 그런 책도 아. 있고 네. 최근에는 그런 책들 약간 스킬이죠. 예, 글쓰기 스킬에 관한 네. 마케팅 스킬에 아, 관한 유혹하는 얘기들. 글쓰기 그거죠, 지금. 유혹하는 글쓰기는 맞아요, 맞아요. 소설이잖아요. 이거. 소설 작법이잖아요. 저도 네네네. 있어요. 그 책도 되게 유명해. 근데 그거는 왠지 좀 느낌이 창작에 더 약간 맞는. 에세이 같은 느낌. 네. 창작 에세이나 소설 뭐 약간 에세이 그런 느낌 쪽에. 같은. 네. 근데 시작은 그렇게 뭐 에세이 저는 소설 작법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그 소설 작법이 내가 소설을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네. 우리가 또 마케팅적 글쓰기도 스토리텔링을 하잖아요. 네. 블로그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소설 작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 포인트 영감이 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르 가리지 않고 저는 글쓰기라는 네. 키워드가 있으면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음. 다 도움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게 복합적이잖아요. 사실 이게 내가 포인트가 지금 이게 보고서를 위한 글쓰기냐, 뭐 논리적인 글쓰기냐, 아니면 좀 감성적인 글쓰기냐, 아니면 제품을 판매하는데 좀 내 색깔을 내는 글쓰기냐, 여러 가지 사실 목적에 의한 글쓰기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SNS의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의 브랜딩, 예, 그런 거고, 각자가 생각하는 브랜딩 SNS 글쓰기가 또 다를 것 같아요. 좀 감성 어프로치 되는 것도 있을 수 맞아. 있고, 자기 고백적인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난 어떤 분은 SNS도 굉장히 드라이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명하게 글을 쓰신다. 짧고 굵게 포인트 되게. 각자의 컬러인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뭐 소설적인 거든 에세이적인 거든 아니면 논리적인 글쓰기든 글쓰기에 관련된 마케팅적인 거든 나만의 어떤 필체나 필력, 문체라 그러죠, 문체. 문체가 다듬어지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또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하면서 나는 요게 핏하다 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여울 작가, 인문학 작가님들 쓰신 책 보면 그냥 글만 잘 쓴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배경 지식과 문학적 배경 지식과 심리학적 배경 지식이 있는, 그래서 정여울 작가님 오디오 클립도 전 많이 듣고요. 예, 뭐 설거지할 때도 많이 듣고 산책할 때도, 그리고 그분 책도 보면 와, 같은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읽은 사람이 만날 정도로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발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글쓰기나 이제 이런 창작에 좀 도움이 됐고, 매거진 많이 봐요. 매거진이 저는 제 스타일이에요. 매거진들이 딱딱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물건도 팔잖아요. 물건도 팔고 사람도 소개하고, 이제 그런 접근이 저는 제가 조금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글쓰기에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진아님 아까 책을 한권 들고 오셨어요. 유혹하는 네, 글쓰기. 이거 유혹하는 글. 사실 저는 글쓰기에 대한 책은 따로 읽지는 않아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글쓰기가 저한테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을 표현하는 그냥 하나의 아울렛 같은 느낌이어서, 물론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잘 생각하고 싶다? 약간, 그러니까 글을 쓰려면 잘 생각이만 되면 금방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읽었는데 그냥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이게 뭔가 글쓰기에 대한 팁보다는 이 작가라는 사람이 맞아. 이렇게 장편 소설을 많이 쓰고 엄청나게 팔리는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지, 이거에 대한 관심으로 그 시작했는데. 책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저는 너무 옛날에 읽고 한 4년 전에 그냥 훑어봤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그냥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그냥 뭐 문법도 뭐 좀 간결하게 써라.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많이 포인트를 얻은 것 같아요. 자꾸 제가
글을 말이 좀 잘 늘어 쓰려고 길게 어. 한다, 미사여구 많이 넣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특히나 이 사람은 이제 영미권 그거니까 저 이제 네네. 영어 그 문장도 보면 뭐 이렇게 좀 다 빼고 정말 필요한 것만 넣어라. 이거 물론 아는 말이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빼는 그래서 건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하면 이런 걸 또 빼려면 생각도 잘 해야 되는 거고 아, 결국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진짜 옛날 버전 있어요. 완전 옛날 아. 버전이시네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스테디셀러로 계속 나가고 네, 있나 봐요. 스테디셀러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계속 인용이 bestseller. 정말 많이 되거든요, 이 책이. 와. 그래서 1판 1세가 2002년이고 44쇄를 발행했고 2판도 나오고 네, 2판 인쇄 눈덩이는 스노우볼로. 이 사람은 자신의 네. 소설도 어마어마한 아, 인쇄를 받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2013년도 버전이네요. 1판 아, 34쇄. 그러시구나. 그냥 블로그의 글쓰기나 SNS 글쓰기는 사실 저도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어느 순간 한 단계 나아가서 내가 어떤 작가가로서의 글쓰기가 내 글이 부끄럽지 않을까? 내 글이 어떤 글을 쓰는 게 조금 더 나한테 맞을까라는 고민의 포인트들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블로그에 뭐 이렇게 어디 다녀왔고 이런 걸 느꼈고 생각했고 이제 이런 거를 넘어서 이제 좀 뭐 계속 저희도 출간도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저희의 어떤 뭐 위시 리스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계속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글쓰기를 하면서도 뭔가 좀 더 뭐 누구 글을 막 따라 쓴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오롯이 잘 담긴 그릇으로서의 글쓰기는 좀 어떻게 디벨롭하면 좋을까, 단계를 높이면 좋을까, SNS를 넘어서 그런 시점이 저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계속 써야 또 느는 거니까 써야 발견되고, 예, 예. 그런 관점에서 글쓰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잘 쓴 글 많이 보는 게 좋은 디자인 하려면 좋은 디자인 전시 많이 보고 계속 감각이나 안목을 높이듯이 좋은 글도 쓰려면 좋은 글을 많이 읽어보고 감각하고 또 요렇게 문장 수집 같은 거 저는 이제 문장 수집 노트에다 적어 놓기도 하고 그 A4 용지에 적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수집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글쓰기는 결론은 뭘까요? 많이 쓰고 많이 읽어보라? 우리가 이제 SNS 브랜딩을 위한 SNS 글쓰기가 이번 주제의 목표니까 좀 거기에 한다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이거 아까 모험가님이 뭐 이것저것에 다 하고 뭐 그거에 맞춰서 또 뭐 키워드도 챙기고 뭐 검색도 챙기고 이러면 다 좋겠지만 이런 우리 1인 사업가의 그 형태상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가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그쵸. 또 이것도 글은 또 여기서 나와야지 또 뭐가 또 되는 거라서 뭔가 자기가 주력으로 하는 SNS를 하나를 좀 잡고 뭐 진주님께서 지금 인스타를 좀 그렇게 하시고 블로그는 조금 내려놓으신 것처럼 뭐 그렇게 하신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로 모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인스타를 안 할 수는 없고 블로그는 조금 더 제가 좀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는 걸로 하니까 그나마 이게 되고 또 블로그가 또 중요한 건 또 제가 유튜브 하는 거 그런 거를 스크립트를 또 정리해서 올리면 또 그런 유입도 되기 툴로서. 때문에 네.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럼 채널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또 그 브랜딩을 위한 SNS 글쓰기가 될 수 있겠네요. 저희도 뭐 오피셜 계정 따로 두고 이제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목적에 맞는 글쓰기, 목적에 맞는 전략을 조금 이렇게 가지치기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이렇게 정리된 글을, 정제된 글을 쓰면 또 브런치 작가로 그렇죠. 등단하시는 게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글쓰기로 나아가는 또 출간까지 연결되는 그런 루트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각자가 또 하고 있는 방식, 고민이 또 어떤 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친하다 보니까 얘기 한번 하면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워크샵 나중에 1박 2일 네, 워크숍을 해야 할 정도로 이야기 길어지는데 저희의 글쓰기는 또 저희의 인스타그램 또 블로그 계정에 와서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네, 이런 관점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정말 단 한 줄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간
또 나의 일과 브랜딩과 연결된 글쓰기 오늘부터 한번 한 글자라도 한번 적어보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글쓰기 SNS 글쓰기는 이렇게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에피소드 이번에 오디오 컨텐츠 팟캐스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말로서의 컨텐츠 이야기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맘 맘 워크입니다. 워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